안녕 얘들아,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G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냈지? 안예은이라는 사람이 2월 12일 2023년 2월 12일에 쉽게 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0곡짜리 정규 앨범을 냈어. 그래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한다. 너무 오랜만에 하네. 앨범 제목이 왜 쉽게 쓴 이야기냐면, 이 안예은이라는 사람이 되게 단시간 안에 준비한 앨범이었는데, 이 사람 노래 들어보면은 뭐 세계관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의 주제를 되게 깊게 파가지고 고증이 어긋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 작업하기 전에 사전조사하는 기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이 앨범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쓰게 됐대.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계관 이나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음악들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고 상대적으로 덜 매니악하다고 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앨범 제목을 쉽게 쓴 이야기로 정했다고 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타이틀곡인 죽음에 관한 4분 15초의 이야기라는 노래의 가사를 이제 또 공부를 해볼 거고, 제목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죽음에 관한 뭐시기, 죽음에 관한 어떤 이야기, 약간 이렇게 하고 싶었대. 근데 작곡가가 대학생이었을 때, 20대였을 때 죽음에 관하여라는 엄청난 유명한 웹툰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는 또 피해야 되고, 근데 어떤 형용사를 넣어도 요 4분 15초에 이 자리에 어떤 형용사를 넣어도 좀 안 어울렸대. 그래서 곡 분수가 요 곡이 4분 15초예요. 그래서 그냥 죽음에 관한 4분 15초의 이야기 그렇게 하자 해갖고 정해진 제목입니다. 그럼 이제 가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첫 소절이 나오기 전에 그 삑삑삑 이렇게 나가는 소리가 있어. 그거를 이제 작곡가가 그 심박수 재는 기계 있지, 병원에. 그 소리를 하나 넣으면 어떨까? 왜냐면 어쨌든 간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를 좀 처음부터 티를 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거를 짧게 넣어놨어. 어둠일까? 눈부실까? 조용히 나를 지켜보는 커다란 강 너머 폐허일까? 이거는 죽음이라는 거는 경험담을 들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르고,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거여서, 이 사람이 어떨까 하고 이제 상상을 처음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은 시각적으로 풍경 같은 거를 상상하는 거야. 딱 죽으면은 어둠일까? 아니면 오히려 어떤 빛 같은 게 있을까? 아니면 강이 있을지. 그러니까 한국에는 황천길 이런 게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요 강이 나오죠. 그리고 뭐 요단강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좀 일반적인 이미지들을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내일일지 수년 뒤일지 아득히 멀고 먼 어느 날일지 알 수 없어도, 이거는 이 죽음이라는 게 언제 다가올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 시간적인 궁금증을 표현한 구절이고, 다음은 이제 그 좀 구체적인 저승의 이미지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단 첫 줄, 뱃사공을 만나 어떤 이야기든 나누어도 좋겠지.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거기 이제 스틱스 강이라는, 거기를 건너면서 이제 이승에서의 기억을 다 잊고, 그 다음에 그래, 요 사파를 보면은 이게 이 아저씨가 카론인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저씨랑 가는 길이 심심한데 얘기라도 나눠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 줄은 뭐냐면, 살아내는 삶은 누군가가 마중 나와도 좋을 거야. 이건 뭐냐면, 이게 한국 설화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저승사자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로 온다는 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저승사자면, 그래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고, 털복숭이 꼴이 오랜만에 만나 웃을 수도 있겠지. 여기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동물과 인간의 수명이 다르다 보니 반려동물들이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보통이잖아. 근데 저승길에 가면 그 반려동물들이 우리를 맞으러 온다는 거지, 키워준 사람을. 그러면은 반가우니까 웃을 수도 있겠지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뭐 그래도 괜찮겠다, 저래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만 의외로 괜찮을지도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어쩌면 그래, 어쩌면 홀로인 체어도인데, 이게 다 그냥 어떤 설화일 뿐일 수도 있고, 무의 상태이거나 아니면 혼자 저승길을 가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홀로인 체어도로 이제 끝나는데, 여기서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이 작곡 작사가가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쉽게 썼어. 상대적으로. 근데 하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기가 뭐냐면, 여기에 숨 쉴 구간이 없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하는 내님 닮은 누군가가 마중 나와도 좋을 거야. 털복숭이 꼴이 오랜만에 만나 웃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나와도부터 있겠지까지 한 호흡으로 불러야 되거든. 여기가 아주 골치 아픈 구간이어서 가수가 싫어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그곳, 운명의 길,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읽으면 돼. 어쨌든 간에 사람이 불사는 아니잖아. 다 죽잖아. 너무 다 죽음으로 돌아가잖아. 반드시 가야 하는 그곳. 그러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저승사자가 오든지 반려동물이 마중을 나오든지 아니면 뭐 진짜 강이 있어갖고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죽음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 돌아오는 이가 없어 비밀만 가득한 곳. 이게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승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서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미지의 한계. 이거는 죽음이 다가온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간이나 어떤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죽음한테 간다고 볼 수도 있어. 밑에는 끝일까 시작일까 또 다른 무엇일까. 이거는 또 이 화자가 계속 상상을 하는 거야. 어떨까 하고 궁금증이 많은 애야. 이제 2절은 풍경 묘사를 조금 더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7개의 관문 그 어딘가에서 죄를 갖게 되려나. 이거는 한국에 저기 너네 신과 함께 봤지.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이 영화 신과 함께인데, 이 신과 함께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 한국에 실지옥이 있어요. 그 무슨 지옥 막 나와. 거기 어딘가에서 내가 죄를 갚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 두 번째, 여기는 뭐냐면, 불구덩이에서 몸부림을 치는 옛 학자들을 만나려나. 이거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아저씨가 내가 알기로는 단테인데, 이 아저씨는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썼다라는 책이 이제 그 신곡 3권짜리예요. 이 아저씨가 묘사를 하기에, 선생님도 읽은 지 몇 년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막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죄인들이. 근데 그 죄인들 중에 그 불구덩이 같은 데를 봤는데, 자기 선생님, 자기 스승님, 아니면 자기가 되게 존경했던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묘사야. 불구덩이에서 몸부림을 치는 옛 학자들을 만나려나. 모르니까, 얘도 몰라. 궁금해하는 거야. 그냥 혹시 내가 한국인이면은 이 7개의 관문을 지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이 경험자의 말이 맞다면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저승에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 꽃목걸이 걸고 흥겨운 음악에 춤을 추게 되려나. 이거는 뭐냐면 멕시코예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또 있어. 코코라는 작품인데, 이 멕시코에는 망자들을 위로하는 축제 같은 게 있대. 그 내용이 이 코코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되게 흥겹게 망자들과 같이 축제를 즐기는 느낌으로 산 사람들이 축제도 하고 실제로 저승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멕시코라는 나라의 저승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무슨 가자마자 7개 이거를 거쳐갖고 막 심판을 받고, 내가 맞아요, 전 게을렀어요 이러고 이제 막 뭘 돌리든지, 아니면은 어디 얼음에 갇혀갖고 막
여기는 되게 암울하잖아. 근데 여기는 잔칫집이란 말이지.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첫 후렴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작사가 특징 알지? 강의 다 챙겨본 사람들. 단어만 바꾼 거야. 뜻은 똑같은데 작사가 특징이 이제 반복되는 어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꾼 거야 그냥. 첫 숨을 뱉을 때부터 쥐어지는 나침반. 나침반은 이제 방향을 가리켜주는 그 도구잖아. 그러니까 탄생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나침반을 쥐고 우리는 살아간다. 조금씩 다가오는. 이거는 확실히 죽음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걸 확실히 해주는 구절이고요. 고된이라는 게 이제 힘들다, 고되다 이런 거잖아요. 힘든다는 건데 왜 고되다고 했냐면 모르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죽음 뒤에 뭐가 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으로 그만 살고 싶은데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부처님이 얘는 안 되겠구만. 넌 다시 살아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고 끌려가서 또 살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불확실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고된 거야. 마지막은 남을까 사라질까 또 다른 뭘까? 이거는 죽고 나서 아예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내 자신이 사라지는지 아니면은 내 자신인 채로 또 다른 저승이라는 세계로 가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시간은 야속할 만큼 제 멋대로야. 느리다 싶다가 너 빨라. 종잡을 수가 없네. 이거는 그래도 오늘 목요일이니까 힘내자. 옆에서 누가 오늘 수요일인디? 이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좀 즐거운 자리에 가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되게 빠르게 느껴지지.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다 통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이제 약간 하이라이트 구간이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부터 갑자기 이렇게 부르다가 시간은 야속할 만큼 제 멋대로 막 이렇게 크게 불러. 이거는 더 역동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쓰고 부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구절이. 시간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출근하면은 3분이 3시간 같고 시계 보면 더 안 가고 운동할 때도 이제 집에 갈 때 되지 않았나 하는데 5분 지나 있고 막 그런 건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향한다. 어디로 가냐? 마지막일지 모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느리게 가거나 빠르게 가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이 시간들을 쪼개면 순간순간들이 나오고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는 향하고 있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으로. 근데 마지막일지 모를 이거는 아까 계속 화자가 저승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애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애가 아니야.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 저승이 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일지 모를 이라고 이제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하고 이제 노래가 엄청난 현악기의 움직임과 막 크레센도가 돼서 뿅 끝나요. 쓸쓸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면은 이때 화면도 팍팍팍 바뀌고 그 배우분이 계속 뛰어가셔 어딘가로. 근데 표정이 어둡지 않아요. 어둡지 않으시고 이 노래에 나오는 죽음이라는 거는 막 엄청나게 해방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목적지이고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진짜 추운 날 찍었는데 이번에는 가수가 안 나오잖아 뮤직비디오에. 근데 이제 그 가수가 맨날 제일 더울 때 야외에서 찍고 제일 추울 때 야외에서 찍고 화장실도 없는 무슨 폐가 같은 데 가서 찍고 이랬기 때문에 제작진분들이나 배우분이 얼마나 고생하실지 알아서 몸뚱이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갔는데 진짜 추웠어. 콧물이 계속 나고. 근데 그 뮤직비디오 보면 알겠지만 배우분이 파자마 하나 입고 맨발에 쓰레빠 신으시고 연기를 해주셨거든. 피치각 하시고. 너무 죄송해갖고 뮤직비디오 정말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앨범도 물론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긴 하지만 다른 9개의 곡들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CD를 사면 선생님이 답지같이 가사 해설을 다 적어놨어. 그게 물론 정답은 아니고 청자들, 듣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 맞지만 그래도 너네가 어떤 창작자의 의도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이 거기 이렇게 많이 뭘 적어놨거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은 또 좋을 것 같고, 많이 앨범째로 들어주면 정말 고맙겠다. 얘들아, 언제나 건강하고 늦었지만 새해 복도 많이 받아라. 안녕.